안녕하세요. 새벽에 찍는 거는 눈꽃 방송이라고 지었는데, 어, 잠들기 전에 찍는 걸 뭐라고 하죠? 아무튼, 내일이 설날이고, 이제 진짜, 2021년인데, 음, 두 가지 얘기 하고 싶었어요. 하나는, 반 테슬라 연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거기 끼어 있고, 애플하고, 어, 그러니까 제가 그 아무튼 비트코인 음모론 있잖아요. 비트코인 자체가 또 실험실의 쥐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 사토시 누구 그 사람의 그 가상 인물 자체가 그것도 그 금융권에서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그건 이제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하는 건데, 저절로 자기 스스로 이제 생쥐가 돼서 막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이제 그런 거를 지켜보다가 버그를 잡아내고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이제 그런 느낌을 예전부터 좀 갖긴 했었는데, 뭐 이렇게 참 말하기가 어려운 좀 그 부분인데, 그래서 반 테슬라 연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하고도 조금 연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비트코인하고 일론 머스크는 처음부터 관계가 있었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무튼 너무 그런 좀 약간 그런 좀 음모론적인 생각, 알 수 없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자, 이제 우리 회사 주식이나 또는 제 그림 투자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실 텐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 제가 이제 전교꼴찌 서울대 가다 책을 쓸 때, 참 암울한 때였거든요. 뭔가 좀 대안도 없고, 뭐 그림 그리라고 누구 후원해주는 사람도 없고, 사실 그 책을 쓸 때 책이 좀 팔리면 재료비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썼는데, 그 책을 출판해준 분이 부동산 경매 비법인가? 그 책 저자예요. 김경만 씨라고. 이제 전엔 얘기했는데, 이제 요즘에 새로운 구독자들은 그 전교꼴찌 서울대가 다 스토리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습해드리는 건데, 새로운 내용도 있어요. 네. 그 뭐냐면 이제 좀 너무 밝다 이거. 눈부셔. 너무 밝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가 동국대 쪽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래서 항상 동국대를 이렇게 지나가서 이제 그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쭉, 아니, 에스컬레이터? 거기 꽤 언덕길로 쭉 올라가거든. 올라가서 이제 그 멘토랜드라는 사무실이 있었는데, 부동산 경매 컨설팅 회사였고, 이제 그분은 부동산 경매를 졸업한 지 오래됐죠. 돈을 벌 만큼 벌었으니까. 전화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자기 그 경매 졸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임대료만 받아도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분이 원래 직업이 뭐였냐면, 그냥 공고 출신이에요. 원래 직업이 뭐였냐면 오토바이 수리공이었어요. 모터사이클. 그러다가 참 시기가 중요한데, 그러다가 부동산 경매를 취미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배워서 언제 들어갔다 언제 나오느냐가 참 중요한데, 그분은 돈 벌 거 다 벌고 부동산 경매를 졸업해버린 거죠. 졸업을 언제쯤 했냐면은 졸업 자체를 거의 한 5년 전인가 했어요. 아예 부동산을 손 떼버린 거, 5년 전에 이미. 돈 벌 거 다 벌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참 타이밍이 대단한 거죠. 그 사람이.
이제서야 이제 사람들 경매 배운다고 하고 있잖아요. 진즉 배우고 한 10년, 15년 돈 벌고 그냥 손 딱 떼버리잖아요. 자기 자산 다 갖춘 다음에. 아무튼 그분 이제 사무실에 가서 이제 2010년에 제가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은 저를 상당히 긴장하게 했던 얘기인데, 물론 그 사람의 기준이에요. 이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시간 절약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는 좀 그 사람 기준이 낮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현금 5억 없는 사람은 아예 안 만나.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현금 5억을 바로 쓸 수 없는 사람이 아니면 자기가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 자기만의 그 부동산 경매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기만의 원칙이 있었던 거죠. 그럼 출판사는 왜 했냐? 사실 저 때문에 출판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책을 꼭 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겹골드 서울대 가다. 그래서 고 작가 책 좀 한번 써보고 싶은데 재밌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 돈을 벌려고 출판사를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북인사이드라는 그 출판사 이름만 회사의 이름을 그 출판사를 산 거예요. 그 사람이. 제 책을 내려고 출판사를 샀어. 그래서 되게 싸게 냈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제 책 하나 내고 출판사 그냥 접었어요. 접었고 그래서 정겹골 서울대 가다가 절판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별로 안 팔렸어요. 그게 재미가 없으니까 그 사람 출판사 접어버렸어. 부동산 경매하는 사람이 출판사에 뭐가 재밌겠어요. 막 일만 많은 거야. 돈도 안 되고. 그래서 딱 접어버리던데. 그 양반이 이제 멘토랜드에 딱 가면 동국대를 탁 지나서 제가 이제 원고 수정, 윤피 돈을 많이 아끼는 스타일이에요. 돈이 많지만. 오토바이 수리공이었는데 얼마나 돈을 아끼겠어요. 얼마나 어렵게 돈을 벌어서 그 사람. 20, 30대 때. 아무튼 엄청 돈을 아끼는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종이도 막 정겹골드 서울대 가다 책 보시면요. 그 디자인도 완전히 그 싼 디자인한테 맡기고 제가 컬러 페이지 내가 화가니까 컬러 페이지 하나 넣어달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딱 한 페이지만 넣어주고 정말 인쇄비까지 아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책상 위에 이제 컴퓨터 모니터가 있었어요. 그 모니터는 예쁜 여자애가 이렇게 소파에 좀 야한 자세 옷은 입고 있는데 한쪽 다리가 이렇게 노출돼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누드를 올려놓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 한쪽 허벅지에서 착 다리가 노출된 야시시한 옷을 입은 여자가 붉은 자주색 소파에 고양이 자세로 엎드려서 얼마나 야한지 아시겠죠? 싹 쳐다보고 있는 그 여자의 사진이 딱 있어요. 그 배경에. 그리고서 위에 이렇게 써 있어요. 문구가. 창고에 은화가 가득하면 금화를 채울 수 없다. 딱 그 사람 풍의 하나의 그 뭔가 삶의 자세 같은 거. 그러니까 큰 돈을 벌겠다라는 그런 야망이잖아요. 그게. 창고에 은화가 가득하면 금화를 채울 수 없다. 제가 오늘 이제 휴대폰이 하나가 이제 시간이 돼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새해를 맞이해서. 그러니까 은화와 금화 비유를 계속 한번 해보죠.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 누구야? 시골의사 누구가 한 강의가 있어요. M인가 X인가 해가지고 처음에 닷컴 버블 때 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도 참 들을 만한 아주 유명한 그 이야기죠.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엄청난 행운이 있을 거라는 걸 안 믿어요. 있다고 해도 안 믿어. 왜?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창고에는 맥시멈 아주 자기가 운이 좋아도 은화밖에 못 채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은화를 꽉 채워놔요. 비우지를 못하는 거죠. 돈맥경화죠. 그게 돈맥경화. 돈을 돌릴 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투자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말을 채우냐고요. 창고가 다 차버렸는데. 은화로. 은화로 차 있으면 다행이지. 그냥 10원짜리로 차 있는 거야. 10원짜리로. 창고가 10원짜리로 차 있는 거하고 5만 원짜리하고로 차 있는 거하고의 차이 정도? 뭐 그 정도 되겠죠. 은화와 금화를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자면 예전에 쩐해 전쟁인가 거기서 그 지하 창고에다가 5만 원짜리 딱 사놓고 돈 냄새 맡은 그 사람 있잖아. 내 새끼들 잘 있었어 막 이러면서 그 쩐해 전쟁 그 생각나는데 박신양 나왔던 그러니까 새해 덕담으로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창고에 은화가 아직 남아있다면 일부라도 비워서 우리 창조화력발전소 주식 2월 22일까지만 1대1입니다. 또는 제 그림은 이제 다시 10호부터 할부를 시작하고 이제 영상 해설란에 그 국민은행 계좌가 있어요. 국민은행 계좌 개설할 때도 요즘 계좌는 그 하루 그 출금이 3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참 예전에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국민은행 계좌로 제가 그 8년 동안 그 신용회복 통장이었어요. 그 국민은행 계좌가.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100번 이상을 그러니까 참 재밌죠. 그러니까 저는 그 진짜 100개월 신용회복을 해봤거든요. 100달 동안 돈을 갚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 달에 막 원금도 좀 삭감해주고 막 해서 어쨌건 대략 한 3천만 원을 갚았는데 100달 동안 그거 정말 힘들었어요. 그 돈 갚기가. 왜냐면 한 달 수입이 뭐 5만 원일 때도 있고 50만 원일 때도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은행 통장을 다 인쇄를 못했죠. 딱 보니까 81회까지 그 한 18만 원이 나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다시 인쇄해서 내가 기념품으로 갖고 싶다. 그러고서 국민은행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계좌가 없다는 거예요. 제 계좌가 사라진 거예요. 한 3년 이상 안 썼거든요. 그 신용회복 한 다음에. 제가 신용회복을 언제 했냐면 딱 그 통장을 보니까 2017년 6월이더라고요. 2017년 6월. 2017년 6월까지 제가 그 돈을 갚았어요. 8년이 아니라 10년이 걸렸어요. 왜냐면 중간에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어가지고 6개월 유예를 2번 했어요. 6개월 유예를 2번 하고 긴급생활자금 대출을 300만 원씩 2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300만 원을 갚은 흔적도 그 통장에가 있더라고. 국민은행 통장에가. 그래서 제가 이제 국민은행이 국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린이 열풍을 일으키고 100개월 할부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이 그린 투자 취향인 사람도 있을 거고 주식 투자 취향인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좀 즉시 보답을 받고 싶다. 그럼 주식일 거고 아니다. 나는 장기적으로 일단 투자를 하고 나중에 고작가의 진짜 진품을 받고 싶다. 그럼 이제 그림 투자로 가는 성향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건 그림 관련 회사니까 그냥 그린이 열풍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해놓고 이제 제가 3월 달부터 10만 넘는 유튜버랑 콜라보 방송을 한단 말이죠. 아마 뭐 신사임당도 만날 거고 뭐 김단태니 뭐 김작가니 815니 뭐니 예전에 815에 이지성 나와가지고 인공지능 얘기할 때 정말 내가 너무 뻔뻔스럽고 막 무식한 얘기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뻔뻔스럽더라고 진짜. 그래 아무튼 이게 본격적인 제가 홍보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까지 홍보 안 했다고요. 제가 안 했어. 제 계획은
저는 기본적으로 제 구독자들이 검증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유튜브에서 그동안 약 한 8년, 만 8년이 넘은 것 같은데 첫 영상을 올리고 저는 10년 된 줄 알았는데 10년 전부터 제가 녹화를 했어요. 그러다가 녹화는 11년 전부터 했는데 딱 영상을 올린 시점은 한 8, 9년 됐더라고요. 그 2011년이죠. 2011년. 아니 2012년부터 올렸나 아무튼 대충 이거 하도 많이 올려서 아무튼 그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제 영상을 보면은 되게 교육에 관련된 영상이었고 좀 8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제 주장이 되게 황당했어요. 지금은 다 맞아 돌아가고 있죠.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까지 와가지고 이제 제가 주장했던 그대로 돌아가고 있고 심지어 손준 씨까지 제가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제가 10년 전에 했던 얘기를.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 계속 구독을 하고 있다면 또는 제가 막 중간에 막 노래방 영상 올리고 막 뭐 정해진 주제도 없고 그냥 개판이잖아요, 제 유튜브 영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간간히 던지는 그런 어떤 미래 비전, 그리고 저의 어떤 그 진정성, 솔직함, 막 술 먹고 찍은 영상, 그 다음에 뭐 리얼돌 얘기도 막 하고 영상에서 섹스봇 얘기도 하고 미래의 섹스는 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도 하고 좀 거침이 없는, 그리고 이제 뭐 정치 비판도 했었고 뭐 등등등. 중구난방이었죠 한마디로. 그런데도 계속 구독자로 남아있고 또 들어오고 또 이지성 제가 비판한 영상 보고 또 들어오시고 뭔가를 알아듣거나 보실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제 구독자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정말 8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구독자가 6,500명도 안 되는 10년 동안 했고 영상이 2,000개가 넘는데, 그때 저랑 같이 시작했던 책한민국이라던가, 아니 저랑 같이가 아니라 저보다 한참 늦게 시작했어요. 책한민국, 세정TV, 뭐 클래스 K, 저기 뭐 이해생각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보다 다 구독자가 적었어요. 제가 구독자 100명 모으는데 뭐 한 2년 걸리고 1000명 모으는데 한 4, 5년 걸렸으니까 얼마나 이 인기 없는 유튜브냐고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니까 교육적으로 처음부터 제 책 자체가 황당했고 지금은 뭐 다 맞아 돌아가고 있는 엄청난 통찰력이 있는 책으로 이제 인정받고 있지만은 8년 전, 10년 전에는 안 그랬죠. 5년 전까지만 해도 뭐 지금 코로나 터지고 팬데믹 오면서 이제 제 책을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 책을 본 사람 이게 과연 5년 전에 쓴 건지 작년에 쓴 건지 모르겠다. 너무 미래지향적으로 책을 써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은화를 비우는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은화. 그렇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은화는 여러분 각자 창고의 크기가 다를 거예요. 그 중에서 10%만 은화를 비우자. 10%만. 제가 비트코인 투자자한테 그러잖아요. 비트코인은 10%만 현금화해서 지금 가격 좋으니까 10%만 현금화해서 우리 주식을 사라 이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 창발 주식은 10,000배가 되고 비트코인은 제가 예상한 대로 지금의 50분의 1로 떨어졌다. 50분의 1로 저는 조정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20%가 10,000배가 되면은 아무튼 다 커버하고 남잖아요. 하고도 남잖아요. 뭐야 한 8,000배는 남지 않을까요? 나 진짜 수학적으로 빨리 계산은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얼마 갖고 있는지 몰라도 아무튼 10%만 갈아타도 비트코인에. 그 다음에 지금 주식에 있는 거 뭐의 10%,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은화를 비우는 작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은화를 비우는 작업을. 그러니까 저는 그 멘토랜드 사장 김경만 씨가 실은 공장 노동자로서 이제 노동운동을 해가지고 교도소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밑바닥을 찍은 사람이거든요. 정말 각오가 대단하다. 그러니까 역시 교도소까지 갔다 와 보니까 저도 바닥을 찍어보고 온 사람이지만 신용불량자 생활 거의 15년, 14년을 했으니까 제가 10년 신용불량자 생활이었지만 그 전에 빚을 갚기 전에 기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15년이죠. 15년 그렇게 책과 함께 자연과 함께 동네 고양이와 함께 산 거 아닙니까? 이혼남 상태에서 그것도 정말 딸내미 때문에 통곡을 하면서 딸내미 보고 싶어가지고 걔가 이번에 대학 다 떨어졌대요. 그래갖고 지금 재수한다는데 대학생 되면 얼굴 보려고 그랬더니 또 1년 참아야 되는 건가? 대학생 된 다음에 얼굴 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7년 넘게 딸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 의지로 안 보는 거라고. 대학생이 된 딸이랑 맥주를 먹고 싶다라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일부러 제가 안 보기 시작했단 말이죠. 7년 전부터. 막 꿈속에 딸이 나타나면 막 눈물이 나와요. 그 정도에 안 보니까. 물론 애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만큼 보고 싶거나 하진 않아요. 마음이 놓이니까 이제는 컸으니까. 자, 그래서 그 교도소까지 갔다 온 그분이 노동운동하다 갔다 왔어요. 뭐 이렇게 범죄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노동운동하다가 그 공장을 그만두고 오토바이 수리공을 하면서 취미생활로 부동산 공부를 했고 결국 빌딩주가 됐단 말이죠. 자기는 이제 경매 안 하고 다 졸업하고 그냥 빌딩주가 된 거죠. 서울에서. 그 사람이 한참 부동산 경매를 할 때, 그게 10년 전이죠. 그러니까 2009년이니까 10년 전이 아니라 지금 12년 전이잖아요. 한참 돈을 벌 때 12년 전에 저랑 그 책을 출판하겠다고 만난 거죠. 2009년에. 그래서 그 멘토랜드라는 동국대에 거쳐서 사무실에 가보니까 그 사람 모니터에 그 문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창고에 은하가 가득하면 금화를 채울 수 없다. 자, 뭐가 금한지를 이제 알아내는 게 이제 중요한 그것만 남아있네요. 뭐가 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은인지 동인지. 그래서 이제 10%만 한번 비우는 작업을 해보시라고 다시 한번. 이게 새해 덕담인데요. 새해 덕담 제가 임직원들한테 보낸 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제 직원들이 자기 지인들을 소개를 시켜주면서 이렇게 작년에 좀 데려오는 경우가 있었고 저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오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1학 전반기에 제가 나를 만나려면 200만 원 손투자하고 와라 이렇게 원칙을 세웠는데 또 이제 이 직원이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야박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외를 뒀더니 또 와서 막 황당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림도 못 그리고 하루 종일 한 보름간 그림을 못 그려요. 너무 그 상담 스트레스가 이 투자 상담 스트레스가 믿지 않는 사람을 그러니까 병이 낫지 않을 거라고 믿는 환자를 만나는 의사의 심정 나을 거라고 믿고 와야죠. 아무튼 그런 거를 경험을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제가 저랑 직접 만나려면 500만 원을 손투자하고 와라. 그 정도의 어떤 긍정성을 가지고 오라. 이거를 작년 하반기에 원칙을 세웠는데 예외를 줬던 게 제 실수였던 거예요. 임직원 지인이든 제 친구이든 예외를 두지 말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정말 실수했다.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예외가 없고요. 1,000만 원을 먼저 투자하지 않은 사람 제가 직접 안 만나 드릴 거예요. 만나서 상담을 못 해요. 그냥 유튜브 보고서 알아서 판단하셔야 돼요. 그 얘기를 이제 아이고 너무 같네 이거. 이렇게 안 보이나요? 조금 보이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상담 비용이 저를 직접 만나는 비용이 1,0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정말 함부로 시간 내주세요라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이 그림 자체가 워낙에 공적인 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무방해라고 전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공무방해. 그래서 1,000만 원을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1,000만 원 이상 투자했다 그러면 한 번쯤 만날 수는 있겠죠. 근데 앞으로 이제 새로운 사람이야. 근데 그 작가를 직접 만나서 주식 투자나 그림 투자에서 얘기를 듣고 싶어. 그럼 안 만나드려요. 1,000만 원 이상 넣어야지 제가 잠깐 그것도 30분 미만으로 미팅이 가능하다. 이 원칙을 임직원 지인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고 이게 새해 덕담은 아닌데 임직원이라도 예외 없습니다. 그리고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소 올리고 내일 설날이다 보니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큰 복이 생길 것이니 창고에 가득한 은화를 어디 줘버리시거나 창발 주식에 묻어버리시고 각자의 창고에 금화를 채울 준비를 권합니다. 라고 이제 새해 덕담을 제가 우리 임원진하고 잠원진 보이려나? 이렇게 눌러야지 초점이 맞죠? 초점 맞추기 되게 힘드네요. 저도 맞추기도 힘들고. 맞추기 힘드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덕담을 올렸습니다. 실은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 그림을 사실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평행우주론이 뭔지도 모르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덩달아서 그냥 들어온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회사에 꼭 취직하고 싶다고 또 계속 문자 오는 교대 출신 또 누가 있냐 아가씨가 있는데 막 너무너무 일하고 싶다고 막 이러는데 어떤 역할이 생겨야지 사람을 뽑잖아요. 그래서 3월 말에 한번 생각해보자고 그랬어요. 지금 주식 발행 때문에 바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제 구독자들이죠. 취직을 원하시는 분은. 지금까지 저는 뭐 이렇게 능력 위주로 사람을 만났다기보다 다 인연으로. 그래서 뭐 제가 알바 뽑을 때도 그 졸업증명서 같은 거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림 시켜보면 금방 알거든요. 근데 미대 출신 중에 제가 원하는 어떤 스킬, 정교한 손놀림이 나오는, 물론 여기 약간 좀 지방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원하는 어떤 섬세한 붓질이 나오는 애가 한 1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1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정직원으로 뽑을 수가 없어요. 정직원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노안이 왔기 때문에 되게 정교한 작업은 이게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태양 그리고 별 그리고 좀 이렇게 눈에 잘 띄는 것들은 하는데 되게 미세한 작업들은 학생들한테 시키거든요. 그게 아주 세필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만큼 이 손놀림이 정교해야 되는데
미대 출신도 이게 잘 안 돼. 제가 다 하자니 너무 신경 쓰이고 예, 노안까지 와가지고. 근데 정말 뭐 미대 갔다고 해서 그림 다 잘 그리는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이제 입시미술 할 때,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걸 초등학교 때 알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뭐 그림 학원을 다닌 적도 없는데 제가 사람 얼굴을 똑같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림에 이 모작을 되게 잘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미술부 하라 그래가지고 저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교만 가면 학교 선생님들이 미술부 하라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 그리기만 하면 포스터라든가 이제 그 과학 상상이라든가 이제 그 창의적인 것도 있지만 스킬도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입시 미술학원에서 제가 소묘 강사를 했는데 전 고3 때부터 강사를 했어요. 다른 애들 가르치는. 그래서 대학교 합격하고 나와서 또 그 학원에 강사를 했고, 일종의 새끼 강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학원에서 가장 소묘를 잘해야만이 새끼 강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선생님의 이제 학원 원장 선생님의 이제 수제자가 된 거죠. 너가 이제 대학교 가자마자 바로 알바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 꽤 많이 이제 벌었죠. 근데 한 군데만 하면 얼마 안 되니까 두 군데 미술학원 강사를 했고, 제가 소묘 강사를 16년 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따지자면 미술학원 강사를 여기저기. 소묘만 대생에서 들을 때는 석고됐어요. 근데 나중에는 정말 뭐 손이 막 날아다녔죠. 그런데 이제 피카소도 원래 이제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그런 그림을 그렸고, 나이 들면서 그림이 점점 어떻게 되죠? 어린아이처럼 변하죠. 나는 평생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피카소가 80대에 한 말이죠. 네, 여러분 제 그림 요즘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꽃행성 같은 거 보면 이제 어린 왕자가 막 살 것만 같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 대가가 돼가는 과정이죠. 아무튼 좀 길어지네. 야, 이제 곧 끊어지겠네요. 어차피. 예. 이상입니다. 네.